먼저 할게요, 얘들아. 자, 딱 봐도 원어브 나왔기 때문에 최상급 다음에 복수명사 나온 거 지금 보이지, 그치? 자, 이거 표현 맞죠? 원어브 최상급 복수명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취급이다라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해석을 잘 해보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소통이래요. 아, 그러면 그래 주셔야 느껴지죠? 뭐?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소통해야 된다. 우리 이번에는 조금 개요 확실하게 정하기로 했겠지? 자, 장기간의 관계를 가지려면 소통해야 된대. 그래 주셔 이미 나온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소통. 그리고 소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도 같습니다, 얘들아.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만 할 겁니다. 자, 쉽다.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건 관계를 맺는 거, 친해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자, 렛 나왔죠? 항상 내가 말이지 앞에서 포인트 잡으라고. 오형식 맞지? 목적어나 목적격 보고 맞죠? 그러니까 동사원형 나온 거 맞지? 그 관계가 정체대로 get stuck는 막히다, 갇히다 이런 뜻이잖아. 자, 그래서 정체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follow-up, 추후에 연락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의 부족이니까 따라오는 뭐가 없다는 거야? 커넥트, 연락이 없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 글쓴이는 팔로우업이 렉하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 말은 소통이 없으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글쓴이가 계속 하고 있는 말은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해야 돼 라는 거.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 렉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선생님 기억해야죠. 근데 얘들아 똑같은 말인데 굳이 맞지? 이거 완전 똑같은 말이잖아. 아니 소통을 해야지. 소통 안 하면 나쁘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굳이 이거는 기억하지 않을게 알겠지? 자, 그래서 또 킴 나왔죠? 킴 나왔으니까 오형킴 맞지? 그래서 커넥션이 목적어고 alive가 목적격 보호니까 형용사 나오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관계를 살아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계를 살아있다는 거 관계를 유지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쓰인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난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네 어쨌든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필수야 부가야. 그럼 이제 문장에 누가 나와야 돼? 주어지. 그렇다고 무조건 메이킹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안 돼. 너네 요즘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알지? 나 설명부터 할까? 봐봐. 모든 문장은 주어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야. 만약에 얘들아 주어부터 시작하면 무조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되지. 하지만 뭘로도 시작할 수 있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할 수 있지. 주어가 없이. 그러면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돼? 동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으로 모든 문장은 주어로 시작할 거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6월 모의고사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 제발 동사 없다. 뒤에 동사 없다. 그럼 무슨 문장? 명령문이라고 했어 안 했어? 맞지? 그치? 자, 그래서 글쓴이의 중심 생각은 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래. 근데 뭐 하려는? stay in touch 자체가 연락하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봐봐. stay in touch 동그라미. 그 다음에 communication 동그라미 연결. 똑같은 거 맞지? communication 하려고. 그럼 그래 주장 나왔지? 왜 명령문이니까? 그럼 그래 내용 추가됐네. 그럼 소통하려고 뭐야 하라고? 의식적인 노력하라고.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생각도 하라고. 생각도. 그치? 그럼 봐봐. 히스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지. 소통하려고. 근데 이건 의미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그치? 소통하는 거. 손을 뻗는 거. 뭐? with request. 요청을 가지고. 또는 뭘 가지고? 되게 최근 소식을 가지고. 얘들아 여기 중요한 거 보이지 않아? 뭐가 보여?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하지만 이걸 그럼 이게 뭐야? A 얘가 뭐야? B 그러니까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래서 ing 맞지 그치? 하지만 오히려 친근하고 일관된 소통의 끈을 유지하는 거야. 그럼 글쓴이가 지금 말하는 건 그치? 의식적인 노력이 무슨 말이라는 거야 결국에는?
친근하고 일관되게 하라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이게 글쓴이의 생각인 거지. 야, 소통할 때는 친근하게 하면 되고 일관되게 그러니까 쭉 하면 된다고. 했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글쓴이가 또 말하죠. 단순한 메시지는 근데 어떤 메시지인지 모르니까 수식하는 거 맞죠? to check in, 확인하려는 또는 something of value. 내가 말했지. of가 뭐뭐를 가지고 있는이라는 뜻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 of value 자체를 얘들아 valuable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딱 봐도 뭐뭐 띵으로 나왔으니까 형용사가 더더욱이나 뒤에서 왔겠지. 이해되지? 그럼 딱 봐도 이거 priceless 바꿀 수 있죠. 항상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 어휘 문제로. 이거 너네들은 다 알겠지? 그치? 가치 있는 뭔가를 공유하는 그런 단순한 메시지는 can go a long way. 그죠? 도움이 될 수 있대. 자, 밑줄 go a long way. 도움이 되라. 긴 길을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짧은 길이 아니라 긴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촉진해 줄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뭐 하는데? 너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아, 그래서 글쓴이가 지금 예시를 말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예시가 뭐라고? 메시지 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지? 나 근데 이거는 굳이 기억 안 잘 것 같아서 안 자도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왔죠. 예를 들어서 만약 너가 come across 역시 중요하죠. 그치? 우연히 맞추다. come across. 만약 너가 기사나 또는 자료 같은 걸 우연히 발견한다면 얘들아 근데 또 중요한 거 나왔지 않았냐? 주, 동 나왔죠. 딱 봐도 주어 동사 삽입된 거 느껴지지? 그래서 너가 생각하기에 관계에 흥미를 끌지도 모른다는. 그래서 그걸 그들과 공유해라. 비록 너가 그들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그치 잠시 동안. 나 글쓴이가 지금 말하는 게 뭔지 알겠지? 그치? 단순한 메시지라도 뭐하고? 친근하면 돼. 일관되게 하면 돼. 그러면 분명히 소통이 됐으니까 관계가 향상될 거야 라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 나왔으니까 명사단순 잡고 가야 되겠지. 이는 보여준다. 너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are invested. 얘들아 invested 동그라미 치세요. 자, 여기서 invested는 잘 봐야 돼 얘들아. 지금 주체가 누구야? 너야. 그럼 너가 투자가 된 거야. 너가 투자가 됐다는 건 얘들아 너를 어쨌든 여기에 바친 거 맞아 아니야? 그잖아. 야 너가 어디에 투자되었어. 그 말은 나 봐봐 돈이 투자되었어. 그럼 돈을 바친 거잖아. 헌신한 거잖아. 그래서 약간 여기서 얘가 어떤 의미야? 커미티드 같은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냐면 꼭 기억해. 너가 나왔다고 인베스팅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너니가 투자했겠지. 그거 하지 마 제발. 맥락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모의고사는. 그치? 너가 헌신하고 있다는 거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어렵지 않죠. 그치? 자, 뭐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통해야 되며 그 소통이라는 건 결국 노력인데 친근하고 일관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얘들아. 조금 더 나간 다음에 시간 줄게 얘들아. 몇 번 보시냐면 22번 볼게요. 근데 약간 화질이 깨져. 이것도 깨졌어? 그 글이 깨져요. 픽이 안 깨지는데. 지금 이게 깨졌어? 지금도 깨져? 아니요. 아니요? 한번 해볼게 얘들아. 딱 봐도 증가하는 인식이죠. 근데 뭐에 대한 인식인지 모르니까 수식어 맞아 아니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영향에. 맞죠? 그러니까 바다에 우리는 무조건 인간 맞죠? 인간의 영향에 대한 증가하는 인식은 느리게. 자 얘들아 중요한 단어 나왔죠? 씹 옆에 따로 적고 씹 옆에 따로 적고 스며들다 맞아 아니야? 스며드는 거 맞죠? 스며드는 거 자동사야. 제발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 알겠지?
그럼 당연히 into는 뭐뭐 속으로 맞아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스며들어서 뭐 공공 안건 속에 들어간대. 맞지? 그러니까 공공 안건 속에 스며든다고. 그러니까 공공 안건 이게 뭘 다루고 있다는 거야. 해양에 우리의 영향력이 그 공공 안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야 우리가 바다를 너무 함부로 쓰잖아. 우리 바다에가 너무 쓰레기 많이 버리잖아. 이게 우리의 인식이라면 영향에 대한 인식이라면 그게 공공 안건 속에 반영이 되겠지. 완전 불완전? 완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사구문 맞지 않냐? 맞지.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다 얘들아. drag가 어쨌든 끄는 거 맞지 않냐? 그럼 너네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끌다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전렬이 나와야지. 그러면 behind is는 부사니까 얘가 목적어지. 항상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지. drag behind가 덩어리인갑다. 그런 거 좀 하지 마. 배워본 적도 없는 것들을 맨날 뒤에 나온다고 계속 연결성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drag a conversatio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된 건데요? A conversation that is decade overdue. 얘가 목적어지. 너무 길어 잘 봐. behind it에 비해서 얘가 너무 길지. 그러니까 뒤로 다 빼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니까 제발 연결되지도 않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너네 맘대로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그럼 나 목적부터 그냥 할게요. 시험이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뭐를? 수십 년간 overdue 미뤄진 overdue 미뤄진 대화를 drag 뭐 하면서 끌고 오면 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behind it 그 안건 뒤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안건 뒤에 얘를 끌고 왔으니까 얘도 같이 들어온 거 맞아 아니야? 얘도 같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간의 해양에 대한 영향력이 공공 안건에도 반영이 되고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대화 역시도 그래서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야, 내신이니까 다 느껴야 될 거 아니야. 확실히 말해. 이해돼야 돼. 되죠? 이제 넘어갈게요.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나 해양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지금 인식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공공 안건으로 만들었고 미뤄왔던 대화도 하려고 했잖아.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이거 좋은 거 같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범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나왔겠죠. 그럼 기호부터 칠까? 바다에 대한 해양에 대한 인간의 영향 있지? 영향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결국 우린 이걸 해결하려고 한 거 맞아 아니야? 공공 안건이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 아니야? 그리고 미뤄왔던 대화하니까 이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두루뭉실하게 일반화시킨 거라고. 일반화. 이해되지? 이해되죠? 하지만 그래도 이 대화 보이죠? 이 대화는 너네 페이스 알고 있지? 대표적인 자연타야? 타동사라고 내가 계속 말했죠? 그래서 페이스 뭘로 바꿀 수 있다고? be, faced, with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했대. 그래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가 생겼다고? 장애물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럼 그 장애물이 뭔지만 우리는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장애물이 무조건 뒤에 나올 거니까 이것도 순서답의 문제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지? 거의 불가능하다. 논의하는 것은 뭘 해야 할지를 about something. 그지? 자, 뭐에 대해서 바뀌고 있는 그지? 뭔가에 대해서. 만약 너가 애초에 알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를. 그럼 글쓴이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해결책도 논의할 수 있다라고. 봐봐, 생각해봐. What to do about something changing이야. 이게 해결책 아니야? 아니, 변화하는 뭔가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논의한대. 이게 해결책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근데 해결책을 논의하려면 무조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애초부터 알아야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 그래서 글쓴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다 추가되고 있는 거 맞지? 그치? 자, 뭐 해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 작동 방법부터 알아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작동 방법을 무조건 인지하고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야? 우리 지금 누구에 대해서 소재가 뭐야? 바다 맞아,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바다에 대해서 인간의 영향을 해결해내려면 바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원리부터. 그래야 아, 바다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나빴구나. 그럼 이렇게 해결해야지 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볼게요. 잠깐만. 고쳐 맞죠? 고쳐 맞지 이거 완전히. 고쳐 맞지 그치? 근데 이 구체 속에 지금 바다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무조건 이제 바다로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번 나오잖아. 맞지? 그거 한번 읽어볼까? 만약 한 의사가 환자에게 말한다면 에게 나왔죠? 그럼 당연히 뒤에는 을들이지, 그치? 자, 뭐라고 말했대? 그들이 문제를 갖고 있다고 그들의 신장에서 환자는 아마 이미 최소한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들의 신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지 what they are up to 그 신장들이 뭘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봐. 환자는 지금 이미 알아 몰라 좀. 알지. 환자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생각해. 너네 바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알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벗 다음에 바다는 아니야.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알겠지? 어쨌든 이거 의주동 지금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개요는 짜자. 구체한 다음에 뭐에 대해선? 몸에 대해선 인지해볼. 아니면 인지하지 못해. 인지하고 있대. 몸은 인지하고 있대. 그들은 그럼 몸에 대해서부터 말해야 돼. 자, 그들은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그제 생명 유지 체계를 배웠대.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대. 하지만 바다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해결하려면 바다를 어떻게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그래 주잖아. 하지만 그것은 그럼 그것이 당연히 뭐겠어? 아는 거. 인지하는 거. 인지하는 거지. 그치? 인지하는 건 사실이 아니래. 바다의 경우에는. 그러면 나죠. 바다는 안다 모른다? 인지 안 한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럼 이제 인지하지 못해. 몰라. 이게 나와야 되겠지. 정말 그런지 보자. 자, 우리가 뉴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장기적 감소에 대해서 뭐 크릴의 수에 대한 뭐 이쪽 남극해. 이것은 정말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잠깐만. 나쁜 것처럼 들리는 게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야, 나쁜 것처럼 들리는 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야? 확실히 말해줘. 저걸 나쁜 것처럼 들리는 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 쓴 적 없잖아. 그러니까 벗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딱 봐도 몰이 비교급이니까 for 비교급 강조 나온 거 지금 보이지?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그것에 뭐보다? 위험보다. 잠깐만 너무 중요한 건 아죠. 오브 전치사. 요즘 이거 너무 좋아하지? 의미상 주어. 그 다음 동명사. 나온 거 보이지? 그치? 그리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나왔냐? 형용사 나왔죠. 내가 말해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그냥 되다라고 했었지. 되다. 이형식 동사라고 했었지. 그럼 고래들이 굶주리게 되는 것의 위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대. 그럼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뭐 크릴 수의 감소에 대해서 또는 그게 나쁜 것만 이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를 다 해 못해. 인지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인지 다 하지 못하는 거. 바다에 있어서 우리 인지 다 못하는 거 느꼈잖아. 왜? 훨씬 더 많은 게 있다고 생각. 그 이면에는 더 많은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크릴이란 것은 바다의 엔진의 일부래.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몇몇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변화를 논의하기 전에 그리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래서 글쓴이의 봐봐.
need to 주장 느껴지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맥락을. 맞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글의 주에 느껴지죠? 인지하지 못하니까 바다에 대한 맥락을, 상황을 인지하자라는 게 글의 주제죠. 인지합시다. 이게 글의 주제죠. 즉, 어렵지 않죠? 해양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무조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괜찮지요? 자, 지금까지 2개 했던 거 한번 다시 읽어. 그 다음에 질문 괜찮네. 음. 자, 한번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너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나왔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단어 외우라고 했어. 컨스턴트, 상수죠. 끊임없는 이라고 하지 마세요. A부 B면 A도 명사, B도 명사여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물리학, 그들 그런 물리학과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힘들, 그죠? 얘네들의 법칙과 그리고 상수들, 우리의 우주에 얘네들은 뭐 하고 있대? 매우 정밀한 형태와 가치를 갖고 있대. 그럼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뭐야? 어쨌든 우주에 있는 거든 물리학에 있는 거든 굉장히 뭐하고? 정밀하다. 힘과 뭐 형태와 가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아, 그러니까 우주는 매우 뭐하다고? 정밀하다.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the laws and constant of physics 이거 왜 쓴 걸까요? 라고 한다면 물리학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를 다루면서 행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밀하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우주에 있는 것들 역시도 정밀하다 라고 말하고자 그냥 쓴 거야.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주가 정밀하다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뒤에 보이죠? 디스. 그럼 당연히 우주가 정밀하다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건 의미에, 즉 우주가 정밀하다는 건 의미에 작전 나온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딱 봐도 얘들아 너무 중요한 건 아니야. 너무 중요한 건 안 해. 근데 여기 좀 특이하지 않아? 월이 나왔는데 조가 플러스 헤드 PP지. 원래 헤드 PP가 나와야 조가 플러스 헤드 PP 아니야? 맞지? 이거는 혼합까지만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건 의미로 봐야 돼. 자, 선생님이 설명하니까 지금 잘 들어. 이건 의미로 봐야 돼.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잘 봐. 만약 데이가 가리킨 게 뭐야? 폼스 밸류스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치? 정밀한 형태와 값들을 가진대. 그럼 그 값이 형태가 아주 약간 다르다는. 잠깐만. 지금 우주가 갖고 있는 정밀한 형태와 가치는
현재 갖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이거 일반적 사실 아니야? 과학적 사실 아니야? 아니 니네들이 생각해봐. 우주가 정밀한 거 갖고 있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과학적 사실은 무조건 무슨 시에 써야 돼? 현재 시에 써야 되잖아. 그래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썼겠지. 아 과학적 사실은 무조건 현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가정법. 왜 말을 안 해?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여기서 life는 생명이야. 생명. 인생이라고 하지 마. 그럼 생명체가 언제 만들어졌어? 지금 만들어졌어? 과거에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과거 사실을 추측하는 거여서 생명체는 가능하지 않았었을지도 모른다. 과거 추측이야. 그래서 무조건 life를 생명이라고 읽어야 돼. 생명체.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확실하게 암기하면 너네 또 문제 풀 때 정말 지랄지랄 한다. 알겠지? 난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지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발악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거 하지 마. 알겠지? 내가 중요하다고 했어. 만약 지금 야 우주가 갖고 있는 정밀한 형태는 과학적 사실이지. 무조건 현재지. 근데 그 현재 사실이 조금 다르다면 약간 다르다면 현재 사실 받으니까 과거. 그럼 과거의 생명체가 가능하지 않았어. 왜 생명체는 과거에 나타났으니까. 이해되죠? 그럼 글쓴이가 지금 말하는 게 뭐야? 어쨌든 우주가 정밀해서 뭐가 나타난대? 생명체가 나타난 거예요. 생명이 출현한 거예요. 이 정밀한 우주 때문에 정확한 우주 때문에 생명체가 나타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for instance에 똑같은 말 하겠지, 그치? 그래서 뒤에 보이죠? precise 단어들. 중력의 정확한 값은 그럼 이제 뭘 만들어야 돼? 생명 만들어야 되는 거 맞지 않냐? 우리 우주가 너네 내가 alright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너네도 좋아하지? 왜 자동사니까. 그리고 무슨 뜻? 발생하다 맞죠? 이거 모르면 진짜 바보지? occur 뭐 상관없죠? 그리고 수동 때 절대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발생하는 걸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럼 우주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 어쨌든 나타났다. 우주가 있어야 생명체가 나타날 토대가 되는 거 아니야? 모함으로써 by permitting the aggregation, 얘들 aggregation 밑줄 응집이죠. 응집. 자 그러면 먼지와 그죠? 먼지와 가스 입자들이 응집하는 걸 허용함으로써 프로토 나오면 원형이야. 프로토 나오면 원형이야. 원형. 원래 형태야. 그럼 현재야 약간 과거야. 과거. 그래서 여기 지금 원시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지? 그래서 뭘로? 원시 항성들로.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반대 나온 거 맞아 아니야? around which. 전치사 플러스 반대 나온 거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 어때야 돼? 완전한 거죠. 나 선행사가 1번이라고 그랬어. 또 뒷문장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행성들이 나중에 come to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뭐뭐 하게 되다 맞아 아니야? 궤도를 돌게 되는 태양 주위에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그럼 글쓴이가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뭐야 결국? 정확하기 때문에 우주가 맞지? 중력의 정확함 때문에 우주가 생겨났다고. 우주가 생겨나야 원시 항성 생명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 생각해봐. 더스트와 가스, particles가 aggregation 해서 원시 항성들로 모였다고. 응집했다고. 그러니까 옛날 원형이 되는 별이 됐다고. 별이 라이프 아니야? 아닌가? 이 프로토스타르스가 라이프 아니냐고. 아니냐고. 그 다음에 우주가 생겨나는 것도 결국에는 생명이 생겨나는 거 아니냐고.
정확한 것 때문에 다 일어나고 있는 일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치? 자 그래서 만약 전자의 값이 so slightly 너무 약간 더 크거나 너무 약간 더 작았었다면 그치? chemistry 화학 반응은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 않았었을지도 모르고 생명은 근데 어떤 생명이야? 유기화학에 기반한 시작되지 못했었을지도 모른다. 다 지금 못 쓰고 있어. 가정법? 과거 쓴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가정법 어마무시하게 쓴 거 보이지. 너네 알지? 가정법이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오답률 어마무시하게 높아지는 거 알지? 이미 글쓴이가 이 2번에서 가정법을 한번 대차게 썼지. 그 다음에 4번에서도 가정법 대차게 썼지 지금. 난 24번은 어떤 문제로 변형하면 너무너무 땡큐의 문제가 될 것 같아. 이해되죠? 선생님 왜 헤드기프스 화학식 받는 거 썼겠지? 전자의 값이 옛날에 그치? 전자의 값은 옛날에 아마 발생했을 거 아니야. 약간 더 작거나 약간 더 컸었다면 그치? 화학 반응은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과거에 일어났던 거라니까. 과거에 생명은 다 과거잖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생명체가 언제 과거에 만들어졌던 거 아니야? 확실히 말해. 맞아 아니야? 맞아요. 생명체가 과거에 만들어졌으니까 화학 반응은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생명 역시도 시작되지 못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우주의 정확한 성질 때문에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다니까 지금. 그럼 글쓴이는 봐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굳이 개를 짤 필요가 있나? 없는 거야. 이해되죠? 그럼 계속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우주는 정말 또 중요한 거 나왔다. 우주는 설계되지 않았다. 그 다음 의미상 주어 투부정사한 거고 이제 우리가 진화하도록 우리는 어떠한 특권적 위치에 있지도 않다 우주 속에서. 그러나 물리학의 법칙과 그리고 상수들은 잠깐만 이 물리학의 법칙과 상수가 뭐지? 어떤 특징이지? 정확. 얘가 고도의 생명체가 진화하게끔 허락했다라는 것. 결국에는 애초에 우주 자체가 인류한테 우호적인 지위를 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의 성질인 정확성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진화하게 만든 성질을 갖고 있었다고. 이해되죠? 그럼 글의 주제 느껴지지, 그치? 자, 우주는 바로 뭐다? 정확함 때문에 생명을 만들어냈다. 빨리 다시 한번 읽어. 그리고 눈 제대로 떠. 눈 제대로 뜨라고 했어. 빨리 지금 화장실 갔다 오든, 커피를 갖고 오든, 빨리. 난 진짜 얘기했어.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진짜 혼나.
번 한번 봐볼게요. 일단 어쨌든 B라는 사람은 인디안 볼 인도에서 태어난 미국 정치가래. 저희 시험법에 안 들어가는 다른 거 보고 있었는데. 당연하지. 그치? 자, graduate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구 가져가야 돼? from 가져가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자, graduate는 어떤 동사야? 차처럼 보이는 자겠죠. 자, 인도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이사했대. 어텐드는 자처럼 보이는 타죠. 그러니까 전치사 쓰면 안 되지. 그리고 graduate school은 대학원이죠.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박사학위를 받았대. 이 대학에서 1964년에. 하지만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대. 뭐 때문에? 그의 국적 때문에. 내년에 그제 다음 해에 그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대. 이곳에서. 하지만 그는 땅을 살 수 없었대. 미국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빨리 들어가도 되죠. 그치? 자, 얘는 정치에 흥미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그는 발언했대. 인도와 그리고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자, 그는 워싱턴 DC로 가서 그리고 빌은 여기서 나왔죠. 법안. 맞지? 정치니까 법안으로 가야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법안을 홍보했대. 그래서 어떤 법안이냐면 인도인들이 미국 시민자가 되는 걸 허용하는. 자, 그래서 그 법안은 그 나왔으니까 상정되었다. 1946년에. 그리고 3년 후에 얘는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그는 나중에 첫 번째 아시아인이 되었다. 어쨌든 인도 아시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아시아인 해서 지금 BPP 온 거 보이지? 그치? 선출된 미국 의회.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얘들아. 자, 그 다음 몇 번 한번 보시냐면요. 35번 한번 봐볼게요. 집중하자. 힘들어도 알겠지? 소셜미디어는 serve as 나왔으니까 뭐뭐로서 역할을 한다. 뭐 너무 여러 번이 나왔고요. 당연히 act as로 바꿀 수 있겠고요. 그치? 자, 그래서 소셜미디어는 중요한 맥락으로 적용한대. 얘들아,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맥락인지가 중요한 거야. 왜 맥락이 없어? S였지? 하나도 중요하잖아. 어떤 맥락? 자전적 기억을 촉진하는 거. 아, 그러면 그래줘야 나왔죠. 소셜미디어 덕택에 자전적 기억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지? 그래줘야 나왔다. 소셜 미디어 때문에 자전적 기억 강화된다. 그럼 어떻게 강화되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 강화되는지 한번 봐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개인적 사건은 근데 그 사건이 스스로 올린 게 아니라 올려진 거니까 PP 나왔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올려진 더 잘 기억되고 덜 잊혀진다. 딱 봐도 주어가 지금 이벤트니까 BPP 나왔고 BPP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단어도 중요하잖아. better, less. 선생님이 better하고 less예요. 아니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돼야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내 너네 봐봐. 퍼스널하고 여기서 오토바이오그래피컬 비슷한 단어 맞지 않냐?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내 오토바이오그래피컬한 퍼스널한 이벤트가 better remember 돼야지. 그럼 그 말은 결국 뭐야? less forgotten 돼야지. 그리고 딱 봐도 얘들아 뭐가 나왔냐? 화면 봐. 비교대상 병렬이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지. 그치? 비교대상 병렬. 그럼 이건 뭘로 들어가야 돼? 개인적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치 시켜야 돼? 수일치 시켜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뭘 쓰면 안 돼? 됐으면 안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사건들보다 어떤 사건? 게시되지 않았던. 그리고 얘들아 요즘 들어서 이게 많이 있으니까 인디펜던트 오브 뭐뭐와 무관하게. 뭐뭐와 독립적이니까 관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뭐뭐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내가 외우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 사건의 특징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그 사건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기억해야지 한다고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더 잘 기억나는 거고 소셜미디어에 안 올리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이해되죠? 그러면 똑같은 거 맞지?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게시하면 기억이 잘 되고
게시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된다. 이 게시라는 말이 결국 소셜미디어를 가리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또 선생님 좋아하는 거 되게 많이 비커즈치다. 선생님 되게 좋아하지 이거? 뭐하고 비교하니까? Y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뭐가 나올 거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나오겠지. 생각해봐. 왜 소셜미디어 올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결과가 아니라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커즈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기억을 공유하는 게 개인들이 예행 연습하고 그리고 일어났던 것을 이해하게 허락하기 때문이야. 완전.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간의 기억의 보유를 촉진하기 때문이야. 이유 맞죠? 결국에는 내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서 기억이 오래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유가 결국 뭐라고 했냐? 이해가 가능하니까 여기는 기억이 잘 되는 거래. 너네 그래서 내가 항상 너네 설명할 때 막 그러잖아. 이해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봐요. 이해가 돼야 기억이 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기억이 날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적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기억할 수 있다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온라인의 피드백은 근데 무슨 피드백이냐면 답글이나 그리고 좋아요와 같은 맞죠? 그 다음 에듀레드 나왔으니까 당연히 병역주 맞지 그치? 뿐만 아니라 기술적 기능들 뭐와 같은? 알고리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periodic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알지? 그치? 무슨 뜻? 주기적인 맞아 아니야? 맞죠. 선생님 되게 좋아하지. 그럼 딱 봐도 리마인더는 상기시켜주는 거 맞아 아니야? 그치?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들은 얘네들은 더욱이 further는 얘들아 지금 딱 봐도 부사 맞지? 부사. 그리고 딱 봐도 물리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이니까 A 안 썼죠? 그치? 더욱이 기억의 신호로서의 역할을 한대. 게시된 사건의 디테일. 그럼 지금 그치? 글쓴이가 더욱이란 말을 했으니까 내용을 추가한 거 맞지 않냐? 그치? 더욱이란 말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 글쓴이가 내용을 추가한 거고 뭘 추가했어? 소셜미디어 올리면 자점적 기억이 높아져. 이유가 뭐야? 이해해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이유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유가 뭐야? 피드백하고 그리고 테크놀로지컬 피처 덕택에 기억이 더 올라가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생각해봐. 너네 선생님은 이제 아이폰 안 쓰지만 아이폰 얘들아 가끔 그런 알람 울리지 않아? 2024년 11월 7일 날 이런 걸 했어요 라고 사진첩에서 막 그런 알람 올릴 때 있잖아. 내가 그날 사진을 찍었으면 그럼 내가 전에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있지. 알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유가 두 번째로 나와야 된 거네. 이유 2네. 기억이 잘 되는. 이해되죠? 그 결과 사건의 세부 사항들은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얘네들은 안정화되고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었지. likely는 얘들아 뭘로도 쓸 수 있어? 부사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likely to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알겠죠?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기억돼. 시간이 흐르면서. 반면에 이거 차이점 맞죠? 반면에 그럼 딱 봐도 지금 이벤트 디테일하고 도즈하고 지금 또 비교 대상 사건들은 공유되지 않은 아마 접근할 수 없거나 잊혀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 더 어렵지 않죠?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때 자전적 기억이 향상되는 이유들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이유들 이렇게 나오면 되죠. 넘어가면 되죠. 그죠?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어릴 때, 애즈가 뭐뭐할 때라는 게 있잖아요. 어릴 때,
반대 원리는 너네 foreign 외국적인 아니지, 그치? 외국어 아니죠? 이질적인 낯선 이거 맞아 아니야? 맞지? 외국이니까 당연히 낯선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이거 alien 이렇게도 많이 쓰지. strange 이상해. 잘 모르겠어 이런 뜻으로 가야 되는 거 맞죠? 그치? 자 그래서 그래 주에 나왔다. 어릴 때는 반대를 잘 알아 몰라? 몰라. 아 그러면은 역시 또 주제 정확히 볼게요. 어릴 때 반대 원리를 잘 모른대.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제대로 해야 되겠지? 맞지? 아이들은 단어와 단어의 의미들을 분리해서 인식한대 서로와.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종이라고 했을 때 종이라는 그 paper 이거와 그리고 종이의 의미 종이라는 건 그제 물리적이고 종이 그제 뭔가 나무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그 의미를 분리해서 한대. 분리해서. 자 그래서 이건 정말 또 중요한 거다. 너무 중요한 거다. 이때 강조문이죠. 딱 봐도 얘가 뭐야? 부사 맞지? 그러니까 얘 뒤로 갈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때 딱 봐도 강조 구문이라고 아까 쌤이 얘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는 건 오직 나중에 발달해서이다.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개별적 단어가 one another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럼 결국에는 뭐 하게 된대? 나중에서야 연결성을 알게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기호 한번 짜볼게 얘들아. 자 어릴 때는 반대 원리를 잘 몰라. 즉 어릴 때 어떻게 한대? 분리해서 인식하고 그 후에서야 연결하는 거 맞아 아니야? 연결을 인식한대. 그럼 선생님 이걸 우리 반대 원리하고 다시 연결해 생각해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너네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 왼쪽과 오른쪽은 솔직히 반대 개념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왼쪽의 반대가 오른쪽이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그걸 아예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건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한대. 하지만 나중에 커서야 왼쪽의 반대가 오른쪽이었네? 오른쪽의 반대가 왼쪽이었네? 이 관계성을 느끼게 된다고. 이해돼? 확실히 말해 이해돼야 안 돼. 그러니까 어릴 때는 반대의 원리를 몰라. 그 말이 결국 뭐야? 분리해서 인식해. 왼쪽은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 서로 상관관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후에서야 이게 시간의 흐름이잖아. 연결이라는 건 분리한다는 거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야.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반대의 원리를 이해한 거야 이해 못한 거야? 이해한 거지. 확실히 말해 이해돼야 안 돼. 되죠? 결국 아이들은 반대의 개념을 오른쪽 왼쪽 맞죠? 여자 남자 이 반대의 개념을 서서히 인식하게 된다. 처음에는 얘네들이 아예 연결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서서히 반대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예시를 들어줘야 되겠지. 그럼 이 예시는 당연히 이 전체 내용을 당연히 예시하는 거 맞겠지. 맞죠? 많은 아이들에게. 그럼 아이들은 초반에 반대라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요. 자 확실하지 않아? 오른쪽이라는 게 왼쪽의 반대라는 거. 딱 봐도 예시 썼으니까 예시 굳이 선생님 기호 안 줄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에 사례 나왔죠. 사례. 그럼 사례가 당연히 스스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니까 수동 나왔죠. 사례는 보여줄 수 있다.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거. 그럼 잠깐만 이것은 뭐겠어? 아이들이 반대 아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몰라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 단서지. 그치? 그리고 런의 목적은 무조건 누구? 부정사. 기본. 그러면 봐. 자전거 탈 때 왼쪽 오른쪽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처음에? 없어. 그럼 이제 보세요. 만약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아이에게 야 왼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했어. 딱 보면 미래 대신 현재 보이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종종 발견하게 될 거야. 아이들이 continue의 목적어 ing 맞죠? to도 되고 계속해서 뭐 앞쪽으로 자전거를 탈 거라는 거. 그리고 자동적으로 뭐 turn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 것을. 그럼 결국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왼쪽과 오른쪽, 즉 반대의 개념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하다가 서서히 이걸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예시는 구체하지 않을게.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거 나왔지? 더 세임.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거 나왔죠? 더 세임. 그러면 이렇게는 해야겠네. 뭐라고 할 거야? 예시 1번이라고 한 다음에 그 예시 1번이 뭐야? 왼쪽, 오른쪽이라고 하고 예시 2번이라고 한 다음에 yes, no라고 해줘야 되겠네. 그래야 개요가 나오지. 이해되죠? 지금 선생님 말. 맞지? 이 예시 전체를 우리가 개요짤 필요는 없으나 이렇게는 개요짤 필요 있잖아. 그래서 같은 원리 원칙이 같은 원리가 뭐야? 처음에 구별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맞죠? 반대를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같은 건 논리적 연결성에도 적용된다. yes나 no 사이에. 부모에 의해서 인식되는. 부모에 의해서 인식돼야 되겠지. 그치? 우리가 아이였을 때 그리고 아이니까 우리가 비토 들어야 되겠죠? 예시 나왔지, 그치? 안 돼. 손으로 먹지 마. 라고 들었어.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몰라.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그러니까 yes나 no에 대해서 잘 구별하지 못하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혼란은 딱 봐도 얘들아 혼란스러우니까 확실이야 불확실이야? 불확실하니까 혼란이지. 그러니까 대시야 아니면 if나 whether이야? if나 whether이지. 다만 얘가 누구 뒤에 왔어? 다우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if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의 혼란은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이다. 그러니까 yes와 no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혼란이 가중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오겠다. 중요한 거 많다. 언니가 문장 어딨어? 서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니가 문장 서두에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부사랑 같이 덩어리 이끌지. 그때 뭐 만들듯이 의문문 만들듯이 도치했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야? recognize에다가 d 쓰는 거 진짜 오답이지. did 주어 일반 동사 원형. did 주어 일반 동사 원형. 이거니까. 그치? 여기 오답 많이 나오죠? 그럼 오직 나중에는 구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오직 나중에 우리는 연결성을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지를. 하지만 우리의 손으로가 아니라 포크나 스푼으로. 중요한 거 나왔죠. 그럼 혼란이라는 건 모르는 거 불확실. 맞지? 하지만 나중에서야 recognize, understand 알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개요 잘 짰지? 그치? 그럼 그래 줘야 느껴지죠? 어릴 때는 반대 원리를 몰라 점점 그 반대를 구별하게 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이게 보잖아. 이제 발달. 점점. 이 말은 똑같은 거 맞잖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38번 한번 볼게요. 자, 그래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치? 인간이 가장 사회적 동물은 아니래. 그럼 사회라는 건 뭐야? 모여있는 거야? 흩어져 있는 거야? 모여야지. 내가 맞아. 사회는 무조건 2명 이상이라고 했잖아. 야, 인간이 가장 모여서 사냐? 솔직히 아니지 않냐? 너네 밑에 봐봐. 개미, 벌, 그리고 termite, 흰 개미는 인류를 부끄럼 속에 놓는데, 그럼 부끄럽게 만든대. 뭐에 있어서? 많은 사회성 측정 기준, 메트릭이 측정 기준이죠. 측정 기준에 있어서. 왜? 너네 흰감이 엄청 때로 모여 살지 않냐? 맞지? 흰개미 무덤 엄청 크잖아. 벌 생각해봐. 벌 완전 군집 생활하는 놈들 아니야? 컬렉티브의 티피컬한 example이잖아. 맞지? 엔트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네 땅 파면 뭐 있어? 개미집이잖아. 옛날에 너네 어릴 때 개미 파가지고 그제 여왕 개미 막 잡고 막 그 지랄지랄 했잖아. 맞잖아. 그래가지고 여왕 개미만 놓는 게 아니라 여왕 개미 있으면 옆에 애들 다 넣어가지고 막 우리 막 그걸 실험도 했잖아. 맞지? 안 했어?
얘니? 너무 징그러? 선생님 때만 한 거야? 선생님이 어렸을 때 했는데 그치? 미안해. 자 어쨌든 그래 주연아 인간이 가장 모여 사는 거 아니야. 동물이 더 집단 생활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개요는 쪄야 되죠. 그죠? 네. 자 인간이 가장 사회적인 건 아니야. 나 2번은 굳이 안 할게. 알겠지? 얘네들이 결국 예시인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뒤에도 보이죠? 인간이 가장 이렇게 소셜하지 않아. 다양한 친척들이. 그럼 딱 봐도 relative가 지금 주어져. 왜? A하고 B에서 A가 뭐야? 수량 맞아 아니야? 수량 맞아 아니야? 그럼 당연히 B의 수일치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수일치 정확히 해라. 다양한 친척들이라는 건 그치? 동족들이 함께 살아. 완벽하게 조화로운 방식에서. 그리고 집단적으로 그들의 새끼를 돌봐. 이게 결국 뭐야? 인간이 가장 사회적인 거 아니라는 거지. 왜? 친척이라고 했잖아. 친척은 인간 말고라는 거잖아. 인간 말고인 애들이 harmonious. 야 생각해봐. 이 harmonious라는 단어가 소셜하고 비슷한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않아? collectively라는 단어가 소셜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결국 야, 인간이 무조건 다 모여있는 거 아니야. 인간 말고 애들이 더 심해. 맞죠? 그래, 여기까지 지금 똑같은 얘기 한 거 맞지?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이 개요 안 잔 거 맞죠? 하지만 곤충 집단들이 자 지금까지 곤충 집단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뭐였어? 사회적이야 사회적이지 않아? 사회적. 인상적으로 사회적인 그제 장소인 반면에 장소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일속이잖아. 이것은 즉 곤충이 보여주는 이 집단은 곤충이 보여주는 이 사회성은 곤충이 보여주는 이 모여있음은 이 우리라는 말은 무조건 누굴 함의하는 거야? 인간이죠. 인간의 사회적 삶의 종류가 아니래. 아 그러면 인간이 가장 사회적이 아니야. 그럼 이 사회라는 건 무조건 뭘 말하는 거야? 모여 사는 거 맞아 아니야? 모여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나 지금 개어 짜고 있는데 뭔 짓거리 하니? 모여 있다는 거 말하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다른 종족들이 이 종족을 지금 곤충이라고도 얘기했죠. 맞아 아니야? 얘네들이 더 사회적이야. 그 말은 더 모여있죠. 근데 글쓴이가 하이벌로 여기서 글의 주제를 바꿨죠. 그 글의 주제가 뭐야? 하지만 얘네들이 보여주는 사회라는 건 뭐하고? 인간의 사회하고는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얘가 이해돼 안 돼? 되죠? 자, 벌들은 항상 육각격 별집을 짓고 개미는 선을 그지 만들면서 그러니까 줄지어서 행진하고 흰 개미는 지그재그 형태로 움직인대. 지금 사회적인 거 맞아 아니야? 사회적인 거 맞지? 하지만 글의 주제가 얘네들이 사회적인 거야? 아니지. 우린 지금 뭐 인간의 사회 이걸 지금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그지 인간의 사회를 기다리자. 이 패턴이라는 건 결국 동물 또는 곤충 말하는 거 맞아 아니야? 이 패턴은 예측할 수 있게 재발한대. 왜냐면 그것들은 유전적으로 면밀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페로몬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해보자 얘들아. 또 개요 좀 짜보자 얘들아. 봐. 아까 말했지. 곤충이라는 동족들이 보여주는 사회성은 모여있는 거야. 근데 그 모여있는 거의 특징이 뭐야? 약간 규칙적인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체계적인 거 맞아 아니야? 페로몬에 의해서 촉진되고 그리고 프로그램화 된다며. 맞아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인간의 사회라니까. 그럼 인간의 사회는 뭐 돼야 돼? 규칙적이지 말아야지. 체계적이지 말아야지. 유전적이지. 말아야지. 지금 차이점 말하고 있잖아.
그래서 뒤에 보이죠? 우리 인간은 자유로워. 단어 보이죠? 자유롭고 덜 타이트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 유전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패턴은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야. 다양하대. 아 그럼 인간의 사회라는 건 결국에는 그제 뭐 유전이 아니고 자유롭고 그리고 다양한 거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계속 이제 인간의 사회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죠? 딱 봐도 모든 선생님은 뭐 every 다음에 단속하랑 안 할게. 모든 그룹은 약간 다른 나왔으니까 이거 중요하지? 다른 댄스를 쳐. 그리고 이런 안무들은 세대에 따라서 바뀌어. 얘들아 이 바뀐다는 말도 중요하죠. 다양하니까. 고정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우린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의 방식으로 어떤 방식?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주변. 잠깐만!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대. 지금 비슷해 안 비슷해 여기서?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를 이루니까 비슷해 안 비슷해? 아 여기까지 말은 비슷한 거야. 아 조화를 이루려면 남이 하는 대로 우리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여기까지 비슷하냐고 안 비슷하냐고. 비슷해요. 근데 이들이 비슷이야? 인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하다는 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니까 번 나오잖아 지금. 그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오지 않냐? 이때 또 이때 강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제 패턴을 통해서이다. 뭐? 양육에 의해서 더 많이 그제 형성되는 뭐뿐만 아니라 본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결정한대? 양육이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양육은 다 같아 다 달라? 그지? 그러면 인간의 사회화에 중요한 건 뭐라고? 양육. 그럼 결국 곤충의 사회화와 다른 인간의 사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아 아니야? 다시 말할게. 곤충의 사회와 다른 인간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 인간 사회의 특징이 뭔데? 유전적이지 않아요. 유전이 아니니까 양육이겠죠. 자유롭습니다. 다양합니다. 라는 거.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 됐어? 자, 40번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세 명은 협력한 거지. 파트너가 된 거지. 협력한 거지. 카페와. 왜? 모리베이팅. 동기를 부여하는 illusory. 착각된 진전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서 실험해서. 그럼 이 글의 핵심 뭐다? 착각된
진보의 동기부여 효과. 그러니까 내가 착각으로 진보했나라고 느끼면 그게 나한테 어떤 동기부여 효과가 있을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진보한 게 아니라 나 진보한 것 같아. 아, 나 잘한 것 같아. 나 진짜 이렇게 내가 착각했을 때 그게 어떤 동기를 주나? 그럼 그래서 나왔죠. 착각된 진전의 동기부여 효과. 그럼 계속해서 실험 볼게요, 얘들아. 자, 고객들은 보상 카드를 받았을 때 한 잔의 뮤로 커피를 제공하는 그들이 그지에 모한 후에 10잔을 산 후에 좀 중요한 거 나왔죠? 헤드피 나왔으니까 그 후에 받은 거죠. 먼저 10잔을 사야 10잔을 사야 한 잔 더 무료로 주는 거 받는 거 아니야? 헤드베우트잖아, 그죠? 어쨌든 우리 머릿속엔 착각된 진정이야. 절반의 고객들이 카드를 받았어. 10 오픈 슬롯 10개의 빈칸이 있는. 자, 근데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네. 헬프 the other. 왜? 절반이라는 건 2개로 나눠진 거 맞아 아니야? 그럼 범위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2개면 무조건 원 the other이겠지, 그치? 절반은 카드를 받았어. 12개의 빈칸이 있는. 그죠? 그러나 그가 뭔가 지금 뭐가 있는 거야 생각해보면? 차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왜? 한 절반의 지금 고객들한테는 10개의 빈칸이 있고 나머지 절반은 12개의 빈칸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카드를 이렇게 받으면 너네 가끔씩 어디 가면 이렇게 있는 다음에 여기다 도장 이렇게 찍어주잖아. 그러니까 그게 10개 있니 12개 있냐. 그러니까 달라 보이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달라 보이지? 그러나 12개의 슬롯이 있는 카드는 잠깐 또 중요한 거 나왔다. 선생님 뭐가 중요해요? 수사 다음에 슬롯 단위명사 나온 거야. 얘가 지금 누굴 꾸며? 슬롯을 수식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그럼 내가 단위명사에 뭐 쓰지 말라고 그랬지? S 쓰지 말라고. 원래 12면 슬롯 써야 되는 게 맞잖아. 맞아 아니에요? 맞지? 12칸짜리의 카드는 이미 존재하는 보너스 도장이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개는 이미 찍혀 있었다고. 2개는 이미 찍혀 12개가 슬롯이 있는데 2개는 이미 찍혀 있었다고. 그럼 여기서도 10개를 찍으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것들은 얘들아 디즈가 말하는 건 지금 뭐야? 컬츠 이렇게 해도 되지 그치? 이 카드들은 동일한 보상 프로그램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치?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죠? 아이덴티컬 지금 중요한 단어 맞지? 그지? 동일한 거야. 선생님 왜 개요 안 짜요? 실험은 느끼는 거잖아. 그치? 굳이 개요까지. 개요할게. 모든 손님은 근데 어떤 손님? 카드를 받은 10개의 구매를 만들 필요가 있었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공짜 커피를 뭐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근데 잠깐만. 우리의 핵심은 계속 뭐지? 착각된 진전이죠. 그럼 생각해. 진전은 뭔가 앞으로 나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더 했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12개에 2개가 이미 찍혀 있었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게 이미 진전된 거 맞지 않냐? 맞아요. 그러니까 12개에서 2개가 이미 찍혀 있는 애들이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진전이라는 건 어쨌든 내가 행동을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봐. 하지만 그래서 보이죠? 공짜 도장의 어필 매력이죠. 얘가 높았대. 높았다는 말은 잘 봐. 공짜 도장이라는 게 뭐야? 착각된 진정이야. 동기부여 효과가 있었다는 거야. 이해되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생각했던 그들이 head start 앞선 출발했다고. 머리부터 시작한 거야. 머리부터 앞선 거야. 그럼 이것도 보이죠? 생각한 게 과거인데 더 전에 앞선 거니까 과거예요. 먼저 앞선 다음에 그렇다고 생각한 거잖아.
얘네들은 카페에 더 자주 돌아왔대. 완전. 그들의 보상 카드를 더 빠르게 채우면서 다른 놈들보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효과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카드가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나왔다. 미드 분사구 나온 거 보이지? 미드 명사 ing나 pp 나온 거 보이죠? 그럼 이거 딱 봐도 보이지? 얘가 명사죠. out of 12 spots는 딱 봐도 부사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12개의 슬롯 중에 2개가, 그럼 2개가 스스로 채워져? 채워져야 돼. 이미 채워진 채로. 그럼 이미 채워졌다는 건 자기네가 이미 프로그레스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내가 이미 2개가 채워졌으니까 프로그레스 한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이것은 고객에게 느껴졌대. 그들이 이미 16% finished, 16% 완료되었다는 거. 목표에 있어서 그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믿는 것은 그들이 보상에 가까워졌다는 거. 그들이 믿고 있으면 믿기 때문에 그들은 더 동기부여 받았다. 결승선에 도달하도록. 그래서 하나도 어렵지 않지? 착각된 진정인 동기부여 효과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했다는 느낌이 들면 동기부여 효과가 확실히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굳이 실험까지 요약하지 않을게. 알겠지? 넘어갑니다 얘들아. 자, 그래서 10번까지 마지막 볼게요. 자, 그래서 위의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은 더 스스로 이끈 게 아니라 이끌어졌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목적격 보호자를 다 못 쓰라고 그래서 to 부정사 쓰라고 그랬죠. 그들의 목표를 완료하라고 그들이 보상이 더 가까워졌다고 인지할 때. 보상이 더 가까워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진전했다는 거지. 그치? 말이 너무 잘했어. 그렇게 계속 주제하고 연결된 단어들을 쓰는 버릇 들여야 되겠죠. 마지막까지만 할게. 얘들아 딱 집중하자. 자, 창의성은 능력이래. 새롭고 가치 있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자, 창의성에 대한 개념이야. 창의성이라는 건 새롭고 가치 있는 거 뭐? 생성하는. 그게 능력이야. 자, 지금 창의성에 대한 계속 설명이 연결되는 거 맞아 아니야? 창의성이라는 생각이 계속 연결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마치 창의성이라는 건 divergent 나왔으니까 확산적인 converge하고 반대말 맞지? converge는 수렴하는 거니까 확산적인 사고, 상상력,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데 실험을 하고 위험을 감수할. 계속 창의성 설명하는 거 맞아 아니야? 설명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잖아. 아, 그랬어. 그냥 이렇게 할게. 왜냐면 너무 나열되니까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 아, 창의성이라는 건 새로운 그리고 가치 있는 거 생성하고 하면서 개념을 계속 나열하고 있어. 그냥 개념 나열이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창의성이 뭐니?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 아니야? 창의성이 뭐니? 이거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근데 while이 나왔네. AI라는 게 강력한 도구긴 하지만 창의적인 노력에 AI라는 건 또 하나 나왔으니까 AI의 성질에 대해서 나오겠지. 위험을 수반한대. 독창성과 혁신을 제한하는. 내용 추가됐어? 아니면 내용이 똑같아? 추가됐지. 뭐? AI에.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뭐에 있어서? 창의성에 있어서. 아, 그래서 창의성의 개념은 이건데 AI가 창의성을 저해시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맞죠? AI 나오면 알고리즘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AI가 중요한 거야. 제발 알고리즘 그런 거 잡지 마. AI 알고리즘들은 당연히 훈련 받아야 되겠지. 존재하는 데이터 세트를 바탕으로 해서. 그럼 잠깐만 여기서 무슨 단어가 뭐야? 난 존재하는 이란 단어다. 왜 창의성은 뭐여야 돼? 새로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AI가 합습하는 건 새로운 게 아니라
존재하는 거니까 창의성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 보세요. 완전하지? 그럼 패턴과 경향을 식별하면서 과거의 창작물 속에서 무슨 단어가 중요해? 과거. 아, 그러면 창의성을 저해하는 이유가 나온 거 아닌가? 이유 나온 거 맞아 아니야? 이유 나온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않아? 왜 창의성을 AI가 저해? AI는 뭐?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과거의 걸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 이미 나온 걸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 자, 그래서 이 AI라는 게 유용하긴 하지만 새로운 내용물을 비슷한 방식, 비슷한 그 단어 중요한 거 맞지? 그치? 새로운 거 아니잖아. 새로운 거 아닌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새로운 거 아닌 거잖아.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건 또한 정말 중요한 derive. 그치? 뭐야? derive가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야? 뭐뭐해서 유래하는 거 맞아 아니야? 그지? 그럼 딱 봐도 유래된 거야. 봐봐. 야, 이거 과거에서 유래됐어. 그럼 과거에서 나온 거지. 그럼 비슷한 거야? 아니면 새로운 거야? 비슷한 거. 그래서 모방적인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외우라는 거야. 유래되는 하지 말고 모방적인.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참신하지 않다는 말하고 비슷하지. 그럼 그게 바로 진정한 독창성이 부족한. 나 랩은 분명히 타동사라고 했어 안 했어? 여러 번 했지 그치? 자, 그래서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창의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만약 예술가나 디자이너들이 너무 AI에 의존한다면 영감이나 내용 창작을 위해서 그들은 파인드나스의 오형식이죠. 그들 자신이 갇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야. 한 개의 사이클에 완전한 거 맞지? 그럼 뒤에 누구 생략? B 잉 생략된 거 맞아 아니야? 맞죠? 뭐 할 수 자유로워질 수 없으면서 AI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제약으로부터. 그러면 제약에 계속 걸리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선생님 왜 비유 안 자요? 하도 말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게다가 나열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말자. 나열. 자, 그리고 용이함은 이지가 쉬움이니까 용이함은 그 다음 전치사 플러스 관대 나왔으니까 딱 봐도 선행사 있고 뒷문장 완전한 거 맞지? 그치? AI가 내용물을 만들어내는 이건 일정의 고군분투와 그리고 실험을 저해시킨다. 그게 획기적 발견을 초래하는 거지. 그럼 이유 2 나온 거 맞아 아니야? 아니 왜 AI 때문에 창의성이 발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2잖아. 이유 2가 뭐야? AI 쓰면 맞아 편안하니까 쉬우니까 용이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유는 뭐였어? AI가 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지. 이미 존재하는 걸 이용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지. 그리고 AI는 편안하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계속 우리가 안주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창의적 과정이라는 건 정말 어지럽고 반복적이다. 수많은 실패와 그리고 좌절을 포함하면서 또 이때 강조문 나왔다. 바로 이런 나왔으니까 좌절 맞지 그치? 바로 이런 고난을 통해서이다. 우리가 기술을 정제하고 우리의 독특한 관점을 개발시키고 그리고 가능한 것의 경계를 푸시 계속 밀어내는 것은 그러니까 확장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편안하면 된다. 얘들아 오늘 한번 생각해봐. 챌린지, failure, setback 이 단어들은 다 뭐하고 이치하고 반대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반복적이니까 쉽지 않겠지. messy, 더러워, 골치 아파, failure 이스하지 않은 거 아니야? challenge 이스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하면 뭐 할 수 없고 새로운 거 만들어낼 수 없고 challenge 하면 즉 어려우면 새로운 거 만들 수 있다는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치? 자, 그래서 만약 AI가 주어다 그죠? AI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한다면 딱 봐도 즉각적이니까 쉬운 거지. 이것은 bypass
우회하다라고 해서 되고 건너뛰다. 그럼 이 본질적인 학습의 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시행착오로 통한 완전 그 인히비트죠. 인히비트 단어 잘 봐. 진정한 창의적인 능력의 개발을 억제하면서 막으면서. 아 그럼 그래 주제 나왔죠. AI가 창의성을 저해하는 이유들 맞죠? 이해될까? 정신 좀 늘렸어.